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에게 그 우편물을 배달해주는 굉장히 고마운 분들, 우체국 네. 집배원들에 관한 얘기인데요. 예. 19일이 우체국 집배원 한 분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었죠. 네. 전국 우정노조는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이 문제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그 숨진 집배원은 충남 당진 우체국 소속 40대 남성이었는데요. 예. 이분이 이제 출근하지 않자 동료 직원들이 그 집을 방문했었던 거죠. 방문해 보니까 이 화장실에 숨진 채 발견이 됐었던 거죠. 네. 이분이 이제 5년 전에 이 당진 우체국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다가 지난해 10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근데 이제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살면서 하루 한 12시간 이상 고된 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정말 우정노조가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이제 우정노조는 일단 해당 집배원이 어떤 지병이 없었고 또 얼마 전에 이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이 건강 검진상 뭐 특이한 소견이 없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 이렇게 특별히 아픈 데가 없었으니까 아마도 과로사이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시했던 거고요. 경찰은 이 숨진 집배원의 사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 부검을 했습니다. 또 우정노조와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사고 경위도 조사하기로 했고요. 네, 좀 전에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 국가수에서 이제 뇌출혈이었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집배원 사망 사고가 올해만 벌써 9번째라고요. 벌써 9번째죠. 지난 5월 13일 한 달 조금 안 됐는데 충남 공주 우체국에서 또 한 명이 사망했었죠. 당시 사망한 집배원은 30대였어요. 이분 역시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까 말씀했지만 사망한 집배원이 모두 9명이다.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역시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우정노조는 역시 과로사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집배원들의 노동 강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집배원들이 워낙 노동 강도가 세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서 이 집배원 노동 조건 개선 교육 추진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지난해 그 실태를 한번 발표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집배원 2017년 기준인데 노동 시간이 2,745시간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한국 임금 노동자 평균보다 한 34% 더 많이 일하는 거고 OECD 평균보다는 한 절반 이상, 56% 정도 더 많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3,000시간이 넘게 근무하는 집배원도 13개 우체국에 한 1,400여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조사가 됐었죠. 네, 이렇게 집배원의 노동 강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토요 근무에 관련된 건데 좀 짚어주시죠. 이 토요 근무라는 게 말 그대로 토요일 날 일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뭐 지역별, 뭐 물량에 따라서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한데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집배원들은 월 1.3일꼴로 토요일 날 근무한다고 해요. 이게 이제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위탁 택배 직원들이 대신 해주기도 하는데 신도시가 생기면은 굉장히 인구가 몰리잖아요. 이런 위탁 택배만으로 그 일손이 딸려가지고 집배원들도 이렇게 뭐 격주식으로 근무를 한다고 하고 시골이나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이 위탁 택배 직원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냥 집배원들이 직접 배달하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이 토요 근무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높은데요. 이 집배원들의 과로사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경찰 조사와 부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건이실 텐데요. 최근 10년간 사망한 집배 노동자가 대략 한 166명 정도 돼요. 이 사망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교통사고가 한 25건 정도, 자살이 23건, 질환에서는 이 뇌심혈관계 질환이 29건이 나왔는데 이제 암에 이어서 두 번째였던 거죠. 근데 이 업무 특성상 집배원은 뭐 먼지나 매연 뭐 이런 데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뭐 뇌혈관 질환이나 고혈압성, 뭐 심장병 질환도 일반 사무직 공무원 보다 뭐 각각 1.23배, 뭐 2.36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 뇌심혈관계 질환인데 이 뇌심혈관계 질환이 과로사였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꼽히고 있거든요. 이 전문가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2시간 이상이면서 특정 직무 스트레스 갖고 있는 경우는 이제 과로사로 인정이 되는 기준이 작년 12월 말에 이제 개정이 되었고 그걸 고려한다면 우리 직원들은 대부분이 뇌심혈관계 질환이 생겼다고 한다면 업무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정노조에서는 이제 과로사를 막기 위해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정사업본부 측은 어떤가요? 일단 이제 우정노조가 집배원의 그 완전한 뭐 주 5일제와 인력 증원을 위한 총파업을 예고했죠. 예. 이게 이제 완전한 주 5일제는 사실상 토요금을 폐지하자 뭐 이런 내용이고요. 네. 24일 이제 쟁의회의 찬반 투표를 거쳐서 다음 달 9일 정면 총파업을 할 계획인 거죠. 이 우정노조는.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정사업본부는 특히 토요 배달은 최근 그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까 주로 네. 이분들이 주말에 이제 택배나 이런 걸 이용하는데 만약에 우정사업본부에서 이제 토요 배달 안 한다면 굉장히 불편이 클 것이다. 예. 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이 우정본부에 따르면은 토요 근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도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토요 근무를 하게 되면은 주중에 하루 쉬는 뭐 이런 게 있다고는 하네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인력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던가요? 사실은 이제 그 우정 노조가 주장하는 게 인력을 늘려야 된다, 뭐 이런 게 예. 핵심인 네. 건데 이 우정사업본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재정 여건상 좀 힘들다. 돈이 필요하다. 네? 뭐 이제 그걸 이제 들여다 보면은 우체국 물량이 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예. 예. 인력비는 또 지속해서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결과적으로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한 1,400억 정도 규모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네. 올해도 한 2천억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인력 증원이 좀 여의치 않다. 뭐 이런 입장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정본부하고 그 우정노조하고는 이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총파업이 일어나기 전에 좀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됐으면 좋겠습니다.